아래의 글은 통일연구원장 출신의 손기웅 객원 논설위원이 쓴 청와대 간첩 이젠 떠났나? 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 아이 3명이 각자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고 노벨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자만 수십 명이라고 했어요. 다른 아이는 아버지가 세계에서 몇째 가는 재벌이고 거느리고 일하는 사람만 수십만 명이라고 거들먹거리며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피식거리며 응수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세계 최강인 미국 대통령도 벌벌 떨게 하는 사람이야. 두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며 물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뭘 하시는데? 아이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백악관 보일러실에서 일해. 남으로 온 북한군 정찰총국 대자 출신이 1990년대 초에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에 암약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간첩은 냉난방을 담당하는 기술자로 일하며 청와대 건물 구조를 다 꿰고 있었고, 이 때문에 북한이 청와대를 밑창나도록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간첩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었겠죠. 유사시 공조 시스템을 통해 독가스, 살포 같은 테러를 벌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 간첩은 북으로 귀환 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평양에 좋은 아파트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1974년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의 개인 보좌관 권터 귀요미 동독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뒤 서독 내무성과 우리의 국가정보원격인 연방정보원은 대대적인 내부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가 밀파한 간첩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독 통일 이후에야 슈타지가 서독사회 구석구석에 정부 요처마다 침투한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얼마나 많은 슈타지 요원들이 암약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실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독을 상세하게 파악하였던 동독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신기하죠. 통일 후 동서독 경찰도 통합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슈타지의 활동을 서베를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슈타지는 서독의 경찰, 특히 서베를린 경찰의 인적사항, 체계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서베를린 경찰 인력 가운데 80%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생년월일, 주소, 계급도 파악하였으며 은행 계좌 상황,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였습니다. 둘째, 서독 경찰 가운데 연평균 10에서 20명의 슈타지의 비밀 공작원으로 일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셋째, 슈타지는 서베를린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서베를린 경찰의 작전 계획, 테러 리스트에 대한 서베를린 경찰의 작전 계획 및 담당 인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서베를린의 개별 구에 따라 슈타지는 비밀 공작원의 활약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동베를린 접경구에서 크게 활동하였습니다. 동독 탈출자가 임시로 거주하는 긴급 수용소가 위치한 마리 엠펠 대구의 경우
내부 슈타지 요원이 탈출자의 현황, 그 중에서도 동독 경찰 탈출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자국에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통일 독일은 슈타지가 서베를린 경찰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슈타지가 서베를린 경찰의 고위 간부를 포섭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당시 서베를린 경찰 내에 팽배했던 반공주의 정서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종전선언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관계국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유관국과도 긴밀한 대화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 소독 브란트 총리와 동독 빌리 슈토페 총리 간 사상 최초의 독독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독은 귀홈을 통해 서독 정부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청와대 간첩은 이제 모두 떠나갔을까요? 좋아요, 구독 등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신문 언론다운 언론, 그리고 인터넷신문 최부식의 언론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언론다운 언론 최부식의 언론으로 들어오십시오. 검색창에 최부식의 언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상 임종훈 기자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